안녕하세요, 호케이크입니다. 오늘은 경질된 필라델피아의 감독이었던 덕 피터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원래 감독이 경질되거나 선수가 방출이 되면 제가 원래 경질된 이유만 간략하게 보고 넘어가는데, 덕 피터슨은 워낙 필라델피아에 있어서 대단했던 헤드코치였기 때문에 업적들, 그리고 이 피터슨의 장단점, 그리고 경질된 이유까지 한번 통틀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피터슨의 업적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터슨이 필라델피아에 있으면서 총 성적은 42승 37패 1무로 승률만 보자면 그렇게 좋은 성적은 아닙니다. 하지만 덕 피터슨은 슈퍼볼 우승 경험이 있는 헤드코치이기 때문에 정말 대단하죠. 슈퍼볼 처음으로 필라델피아에게 슈퍼볼을 안겨주었던 헤드코치이기 때문에 그거 슈퍼볼 우승 하나만으로도 그냥 뭐 승률 이런 거는 다 필요가 없을 정도로 슈퍼볼 우승 하나, 그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업적을 남긴 헤드코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 스페셜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거는 그냥 슈퍼볼 우승에 있어서 정말 중요했던 플레이고 정말 굉장했던 플레이였기 때문에 적어놨고, 그 필리 스페셜에 또 따라서 오펜스 마인드를 가진 헤드코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터슨의 장단점을 한번 또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피터슨의 장점을 일단 보면은, 일단 엘리트 오펜스 코칭 트리에서 나온 헤드코치입니다. 덕 피터슨은 앤디 리드 밑에 있던 코치였는데요. 앤디 리드의 코칭 트리를 보자면은 앤디 리드 밑에서 있었던 감독 코치들, 뭐 션 맥더맷, 란 리베라, 그 다음에 존 할바, 탓 보울스, 그리고 피터슨도 있는데, 앤디 리드도 필라델피아에서 실패했던 슈퍼볼 우승을 덕 피터슨이 해놨습니다. 이건 일단 코칭 트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저는 코칭 트리도 일종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누구한테 배우냐, 스승이 누구냐에 따라서 저는 또 배우고 그 다음에 영향력을 많이 받는다 생각하는데, 덕 피터슨은 일단 굉장히 엘리트 코칭 트리 출신이고요. 그리고 선수에 맞는 게임 플랜이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쿼터백이 닉 폴스였을 때는 또 닉 폴스에 맞게 게임 플랜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칼슨 웬치가 선발로 나왔을 때는 또 칼슨 웬치에 맞게 공격 게임 플랜을 맞추는 굉장히 좋은 똑똑한 오펜시브 감독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 이걸 장점으로 꼽을지 아니면은 단점으로 꼽을지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냥 선수에 맞는 게임 플랜에 이어서 기회와 가능성의 코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칼슨 웬치가 정말 잘하다가 부상을 당했을 때 닉 폴스가 나왔죠. 닉 폴스가 나왔을 때 닉 폴스의 가능성을 보고 그 선수의 또 게임 플랜을 맞춰가지고 아주 잘 풀어냈고요. 그 다음에 요번 시즌에도 칼슨 웬츠가 폼이 하락되어가지고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을 때 이렇게 제일런 홀츠한테 기회를 주면서 플랜 B를 항상 만들어 놓는 코치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또 요것도 나중에 또 얘기 드리겠지만, 워싱턴과의 마지막 경기에서 어차피 뭐 필라델피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기건 지건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그 third string 쿼터백이었던 네이트 서필드를 필드 위에 올리면서 이 선수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보자, 내년을 한번 대비해보자라는 느낌으로 네이트 서필드를 필드 위에 올렸는데, 저는 이것도 결과론적인 얘기로는 안 좋았던 판단이었지만, 그래도 다른 선수들을 기용하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자, 플랜 B를 잘 세우는 코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덕 피터슨이. 그리고 또 피터슨의 단점을 보자면은, 파헤치고 보면 좀 애매한 성적이에요. 승률을 보시다시피 5할을 살짝 넘기는 성적이기 때문에, 성적이 뭐 와 대단하다, 와 미친 승률이다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딱 그냥 승률만 보면은 그저 그렇네, 5할 겨우 넘겼네. 그리고 9승 7패로 마감한 시즌이 많이 있었어요. 그 지난 2년간은 9승 7패로 마무리했고, 그리고 요번 시즌에는 뭐 4승 11패 1무. 그 슈퍼볼 우승 시즌에는 당연히 10승을 넘기긴 했지만, 그 첫 시즌에도 승률 5할을 넘기지 못했고요. 이렇게 슈퍼볼 우승 경험이 있잖아, 파헤치고 다 뜯어보면은 그렇게 좋은 성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헤드코치와 코디네이터 겸직을 했는데, 이번에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모든 코치들이. 이번에 덕 피터슨이 이번 시즌에 헤드코치도 하면서
오펜시브 코디네이터까지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감독은 당연히 뭐 수비 쪽으로 치우친 감독들이 있고 공격적으로 치우친 감독들이 있지만 그래도 코디네이터들을 세우면서 자신은 일단 판단, 경기의 흐름 그리고 판단 내리는 것 그거에 좀 더 신경을 쓰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요번에 헤드코치와 코디네이터를 겸직한 게 굉장히 큰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점, 쿼터백과의 관계. 이거는 경질된 이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뒤에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웬츠와의 관계가 너무나 안 좋았어요. 시작은 완벽했죠. 웬츠를 넘버 2 오버롤 픽으로 뽑으면서 같이 성장하면서 웬츠도 정말 미친 퍼포먼스 보여주면서 MVP급의 시즌을 보냈을 수 있었는데 그때 부상 때문에 아주 아쉬운 부상을 당하면서 닉 폴스가 나왔고 뭐 이랬지만 일단 시작은 너무나 좋았어요. 둘이 정말 잘 맞는 감독과 쿼터백이다. 아 이것도 뭐 션 페이튼하고 뭐 줄 브리즈 느낌 날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정말 시작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이 문제였죠. 요번에 필라델피아가 제일런 헐츠를 드래프트하면서 이 예상을 저는 못했어요. 저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웬츠가 당연히 폼이 돌아올 거 부상 복귀해가지고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 예상하고 웬츠의 무기들을 추가해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웬츠의 경쟁자를 데려왔고 그리고 심지어 이번 시즌에 웬츠의 폼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둘이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웬츠는 당연히 자기가 주전 쿼터백이라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전까지만 해도 부상 전까지만 해도 리그 MVP급의 폼이었으니까 당연히 주전이라 생각을 했을 텐데 웬츠의 폼이 살짝 떨어지면은 제일런 헐츠가 올라가고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제일런 헐츠가 주전이 되었죠. 그리고 마지막 경기에서도 제일런 헐츠가 주전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이런 시간들이 지속되면서 시즌 중반서부터 계속해서 둘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만약에 제일런 헐츠를 계속해서 기용하기 시작한다 하면은 칼슨 웬츠는 자기는 트레이드 요청을 해서 팀을 떠나고 싶다라고까지 발표를 했고요. 이 둘 중 하나는 무조건 떠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덕 피터슨의 마지막 경질된 결정적인 이유 바로 마지막 게임입니다. 17주차 경기였던 워싱턴과의 경기에서 제일런 헐츠가 나와가지고 정말 제일런 헐츠의 발로 그냥 워싱턴 디펜스를 파괴시키고 있었어요. 전반까지 3쿼터까지 정말 파괴를 시키고 있었던 필라델피아였는데 거기서 갑자기 덕 피터슨이 제일런 헐츠를 벤치로 보내고 third string 쿼터백 네이트 서필드를 필드 위에 올립니다. 그 결과가 좋지 않았죠. 그냥 솔직히 워싱턴은 네이트 서필드가 올라와가지고 경기를 이길 수 있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마지막까지 제일런 헐츠가 필드 위에 있었다면은 워싱턴은 아마 졌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왜냐하면은 대비가 전혀 안 돼 있었고 헐츠한테 개 털렸던 경기였기 때문에 이기지 못했을 텐데 이때 이제 라커룸의 민심이 그냥 떡락을 합니다. 필라델피아는 마지막 경기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경기 시즌 16주차까지는 성적이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마지막 경기 이겨보자. 루키 나왔어. 오케이. 웬츠를 뭐 더 선호하는 선수들도 있었겠지만 일단 루키 나오고 좋은 모습 보여주니까 그리고 마지막 경기라도 이겨보자. 이런 느낌으로 선수단 전체가 경기를 이기고 싶어 했는데 거기서 덕 피터슨의 판단 하나로 네이트 서필드를 필드 위에 올리는 판단 하나로 그냥 라커룸의 민심이 떡락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아마 제일 컸을 거예요. 그게 약간 진짜 결정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전에 또 보면은 덕 피터슨이 그 오너와 그 필라델피아의 오너와 관계가 좋지 않았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덕 피터슨이 만약에 저는 이런 코치들을 원합니다. 이 코치를 뭐 여기로 승격시키고 싶습니다. 승진시키고 싶습니다. 뭐 코디네이터로 데려오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구단에서는 덕 피터슨의 결정을 별로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런 루머들도 있고 그냥 전부터 칼슨 웬츠와의 관계도 그렇고 그 구단과의 관계도 이렇게 틀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마지막 경기에서 덕 피터슨이 네이트 서필드 필드 위에 올린 판단 그거 하나로 그냥 덕 피터슨은 그냥 빵 하고 가버린 거죠. 사실 만약에 거기서 제일런 헐츠를 계속해서 기용을 했다면은 덕 피터슨은 아마 필라델피아에 남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그 경기 시작하기에 한 일주일 전에도
다음 시즌에도 우린 덕 피더슨과 함께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덕 피더슨이 남아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 마지막 판단 하나가 자리를 이제 필라델피아에서 이제 빠이빠이 하게 되었던 거죠. 저는 솔직히 되게 아쉽다고 생각을 하는 게 성적이 어떻게 되었든 덕 피더슨이 필라델피아에게 첫 슈퍼볼 우승을 가져다 준 헤드 코치고 그 다음에 필드에 그 동상까지 만들 정도였는데 와 그렇게 이렇게 한 방에 내쳐진 게 저는 살짝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뭐 덕 피더슨도 그 얘기를 했고요. 지금 자신이 칼슨 웬츠와 관계가 안 좋지만 이번 오프 시즌을 통해서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관계를 호전시키고 싶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고칠 수 있는 점이 분명히 있다. 이런 인터뷰도 했었는데 이렇게 내쳐진 게 저는 살짝은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덕 피더슨의 경질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꼭 남겨주시고 바로 내일 저희 프리뷰 준비해가지고 또 디비저널 라운드 프리뷰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디오스.